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30일입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그러면 저는 집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 가시나요? 이제 어제 최충원이 권력자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최씨 정권 시대와 대몽 항쟁입니다. 자, 이번 주제 중 하나는 만정의 난입니다. 만정이라는 최충원의 노비가 다른 노비들과 반란을 일으켜 주인을 죽이고 노비에서 풀려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떤 노비가 알려 반란에 참가한 노비를 모두 죽였어요. 제가 제가 프린트 때문에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고려시대 노비 문서예요. 그냥 살짝 글자가 두 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랑. 이렇게 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쓰는 이렇게 제가 A4 용지처럼 그 종이로 만든 거예요. 고려의 희종 때입니다. 희종이 최충원에게 상을 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최충원을 죽이려고 상을 준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이 많은 군사들이 있는 데로 유인을 했어요. 근데 희종은 다른 이렇게 군사들과 신하들과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희종도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희종은 몰랐는데 이 사실을 알고 아예 모르는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신기한 게 최충원이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군사들이 최충원을 3번이나 찾았는데 없었대요. 최충원은 운이 좋게 부하들이 사태를 눈치채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와 적들을 제거했어요. 원래는 이게 제일 먼저인데 이번엔 노비이기 때문에 이거 고려 지도인데 오늘은 좀 섬세하게 그려봤어요. 섬세한 고려. 또 희종은 최충원에게 이번에 이 사태를 일으켰으니까 최충원이 이 황제를 강제로 왕위에서 쫓겨냈어요.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최충원이 죽고 그의 아들 최후가 권력을 잡았어요. 또 나중에 이름을 최이로 바꾸어요. 이때 거란이 쳐들어와 지금의 몽골과 손을 잡아 거란을 물리쳤어요. 이때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번엔 일이 바깥에서 생겼어요. 몽고와 사이가 좋지 않자 이때 몽고의 사신이 죽는 사건이 발生했어요. 근데 이때 되게 사이가 안 좋아서 고려는 도적대라고 했지만 몽고는 믿지 않았어요. 일부러 죽인 줄 알았죠. 그것을 트집잡아 고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몽고의 칸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쳐들어오진 못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잡았는데 고려도 준비를 엄청 하고 나서 했는데 이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몽고의 칸이 바뀌었어요. 이 칸이 우리 고려를 침략하라고 한 칸이에요. 이 칸의 이름이 오고타이 칸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사진이 조금 흔들렸는데 이거는 괜찮으실 거예요. 아까보다는 오고타이 칸이라고 몽고의 이 칸이에요. 왕. 이때 명장들이 많이 있어 간신히 막았어요. 전쟁이 지속되자 몽고는 고려와 강화 조약을 맺었어요. 이 강화 조약이라는 이 말은 즉 휴전하고 공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형식이 조금 바뀌어서 나중에 조선의 끝쯤에 되면 이 강화 조약을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강화 조약을 맺는데요. 이때 거의 100만 개의
군사의 군복 등을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얼른 돌려보내는 게 우선이라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하고 알겠다고 얼른 가라고 했어요. 이때 다루가치라는 사신 역할과 고려를 감시하는 사람을 두고 갔어요. 이때 최우 나중에 최희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 최우가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자고 해서 옮겼어요. 이때 강화도에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이 강화산성입니다. 제가 이번엔 특이하게 2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단은 이게 강화산성의 모습이 있고요. 조금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강화도에 이렇게 성을 지었을 때 아직도 남아 있대요. 그래가지고 강화산성을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강화산성의 성벽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책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쌓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잘 안 무너지고 튼튼하다고 해서 강화산성을 이렇게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임금이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러자 몽고는 알리지 않고 가가지고 다시 고려를 공격했지만 몽고는 기병만 있어 강화도로는 오지 못했어요. 이때 몽고의 총사령관인 살리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제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살리타가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도 출전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격파한 되게 대단한 장수예요. 우리나라 장수였다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강화도로 오지 못했어요. 이때 살리타는 되게 싸움을 엄청 잘했다고 소문도 나 있을 정도였대요. 고려에서도. 강화도에서 절대 나오지 않자 한반도 전체를 공격했어요. 이때 엄청난 양의 땅을 빼앗겼는데요. 엄청 다행히도 몽고의 칸이 죽자 다시 철수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 공물을 주지 않자 다시 쳐들어갔어요. 이때 몽고의 명장 살리타를 김윤우라는 사람이 활로 죽여 몽고는 사령관을 잃어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저도 몽고가 적이긴 한데 살리타가 멋진 장수가 죽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슬펐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제가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고려의 고종이 최후와 함께 대장경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러가라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 대장경의 이름이 8만 대장경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죄송해요. 핸드폰 소리가. 이 대장경의 글자 수가 5천만 자 이상이래요. 진짜 많죠. 이걸 만드는데 몇 년 엄청 많이 걸렸대요. 이게 8만 대장경인데 이거는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잘랐어요. 이 8만 대장경인데 이걸로는 이렇게 되게 작게 보이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5천만 자가 넘는 판이 몇 개가 있대요. 하지만 최후와 고종이 대장경을 만들자는 뜻이 잘 맞았는데 최후가 죽고 그의 아들 최항이 권력자가 됐어요. 이후 많은 이유로 고려를 몽고가 쳐들어왔지만 번번이 다행히도 막았어요. 이번엔 무장한 몽고의 병사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약간의 글자가 보여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은 아니지만 초상화래요. 이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갑옷이 아니라 엄청 무장한 몽고의 군사래요. 이게 최대 옷이나 갑옷을 안 입고 그런 몽고가 기병이래요. 아까 말한 김윤우라는 사람이 노비도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웠대요.
근데 그래서 만적이 왜 그렇게 난을 일으켰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들으시면 또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이 최양이 죽고 최의가 권력자가 됐어요. 이 최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이면, 유경, 김준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권력을 나눠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이 끝이 났어요. 이번 시간에만 권력자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반도가 우리 땅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들고 싶어요. 더 좋고 더 나은 땅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까지 최씨 정권 시대와 대몽항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